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시장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제가 2023년도부터 줄기차게 중기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섹터 종목들이 있죠. 뭐예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를 처음 강조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고 뭐 오르락내리락 파동을 주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요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술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얘기 전에 이제 기술적 흐름 잠깐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뭐 2023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뭐 거의 뭐 10만원, 12만원대에서 80만원대 올라왔고요. 자, 현대로템. 예. 주봉을 좀 보죠. 주봉으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주봉을 보면은 2023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3만원대부터 좀 12만원까지 올라왔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15만원에서 지금 80만원.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2025년도부터 힘이 좋았죠. 예,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 보였고요. LIG 넥스원 2023년도부터 뭐 10만원대부터 지금 3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흐름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 더 갈 수 있냐?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데 실적과 최근의 수주 모습을 보면은 그렇진 않죠. 원래 이제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료를 보면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방산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예요? 일단 뭐 아이고 그 방산주가 유럽의 어떤 재무장 그렇죠? 유럽의 재무장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의 방산 카르텔이 또 있습니다. 나토 규역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재무장 관련해서 또 독일이나 뭐 프랑스가 견제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하지만 뭐 탱크나 비행기 뭐 이쪽 관련해서는 생산 능력이나 가성비 쪽에서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유럽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어디예요? 예, 중동 지역과 어디로 확대하고 있습니까? 남미 쪽. 예, 남미 쪽의 방산 쪽, 아시아권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산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미 이 자료는 제가 2023년도부터 제가 골드만삭스가 찜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물론 샀다 팔았다는 것도 있지만 은행 예금 적금을 붙듯이 들고 가 보셔라. 은행 예금 금리의 미니멈 5배 이상. 지금 뭐 최근 요대로 지금 했다라면 1년 반 2년 동안 했다라면 못해도 4배 5배. 그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스는 거의 7배 8배 갔으니까요. 근데 더 갈 겁니다. 왜냐? 큰 손들이 안 팔았어요. 큰 손들이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럼 왜 큰 손들이 안 팔까요? 그 대부분의 큰 손들은 외국인들, 또 규모가 큰 개인들 될 수 있고, 또 기관들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얘들이 안 팔아요. 안 파는 이유가 뭐냐?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최근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죠. 미국 증시도 이제 출렁거렸고, 잠깐 지수 한번 볼까요? 트럼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2월 중순 2만 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출렁출렁거렸죠.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도 계속 신고가 나오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출렁거렸습니다. 그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예, 이런 흐름 때문에 코스피 지수
예, 코스피 지수도 출렁거리긴 했지만 일부분 영향을 받긴 했지만 방산주는 빠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문에 뭐 최근 말들이 되게 많았죠. 그죠? 유상증자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잠시 주춤거렸지만 결국 유상증자 어떻게 돼요? 축소했죠.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밀리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왔지만 밀리지 않죠. 오히려 또 기회를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이슈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대로템의 뭐 폴란드 2차 계약도 있고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의 필리핀 5조 원짜리 아니 저기 뭐야 그 한국항공우주 필리핀 뭐 8조짜리 또 수주 계약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지금 그 저기 그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쪽에 지금 자주포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공급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수주 계약, 기존 실적도 있지만 추가로 플러스되는 알파, 신규 수주도 지금 활발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은 계속 증가가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지금 이 추이를 본다면 2025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보통 이런 방산 쪽에 수주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수주를 딱 해야 돼요.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 공급까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으면 1년에서 길면은 2년까지 걸립니다. 2년. 그죠? 그럼 이 공급 시기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이 돼요. 이미 상당 부분 수주 실적을 쌓아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신규 수주가 또 더해져요.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실적은 당연히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가도 당연히 가고 있죠. 만약에 신규 수주가 꽝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출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겠죠, 이렇게. 그럼 주가도 그때 꼬꾸라질 겁니다. 그럼 이 시기까지 아직 1년 이상 더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뭐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카이 뭐 8조 5천억,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4조 5천억 지금 대기하고 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그다음 루마니아 계약도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짜리죠. 그리고 좀 최근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련주들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워낙 많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다 뭐 반복적인 거 설명하고요. 일단 K2 지금 K3도 최근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또 진행하고 있죠.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나 지금 미국 쪽도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FA50 고동 훈련기 쪽으로 좀 미국 해군의 훈련기 쪽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비딩이 붙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LG 넥슨 같은 경우 천궁, MRS 다연장포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루마니아, 폴란드 쪽에 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계약이 추가로 될 거고. 이게 사실은 세트로 움직여요. 세트로. 전차를 공급하면 예 장갑차가 따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포 따라오고 K9 거기에다가 이런 천무나 그 천궁2 이런 곳들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 거기다가 일부 지금 이제 최근 중동 지역에서 KF21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말들이 되게 많지만 그리고 이제 수리용이나 국내에서는 LHA 지금 국내 납품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수주도 이렇게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드론 쪽도 상당히 좀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방산주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미 뭐 방산주가 잘 나가는 이유는 다 알고 있죠. 트럼프 관세 전쟁이 좀 무관합니다.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물량은 없죠. 물론 이제 최근에 FA50 같은 경우 미 해군,
미국 해군의 고등훈련기 수주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꽤 커요.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 공군의 훈련기 사업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기존의 보잉 쪽의 개발이 지금 차질 빚으면서 2026년 7년도에 지금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다시금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유럽의 군비 쪽 물론 이제 유럽의 방산 카르텔이 있습니다. 예, 유럽의 방산 카르텔 이 이제 방해를 많이 할 텐데 이런 생산 설비와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라인을 까는데 보통 1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산하기 위한 테스트 과정 거치고 뭐 하려면 1년 만에서 2년.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계속 가면 더 좋겠지만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는 유럽의 카르텔 방해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 일단 가성비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 중동 남미 지역에도 슬슬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 중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잠깐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신고가가 나왔죠. 예,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중 규모를 축소시켰죠. 루마니아 계약을 지금 1조 4천억 계약을 좀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또 지금 몇몇 나라에서 신규 수주, 예, 신규 수주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레드백 호주 쪽에 공급을 했는데 생각 기대했던 물량보다 적었죠. 이거를 이제 국내 K20 장갑차 쪽에 새롭게 지금 또 채택하는 이런 부분들, 또 K9 자주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K2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로템이 좀 다양하죠. 원래 사업부 보면은 철도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사업부 이쪽에 있는데 철도 쪽 같은 경우 전동차, 우리나라 지하철, 그죠? 현대로템이 공급을 해요. 뭐 이집트나 일부 카타르 쪽에 공급을 했던 실적이 있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 베트남 쪽, 태국 쪽에 이제 이쪽 철도 사업부도 있고 방산 이 탱크 만드는 회사 사업부도 있는데 최근에 K2 전차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의 2차 계약도 5조 원대로 되는데 일부 현지 생산 물량보다는 직접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량을 지금 뭐 150대, 뭐 200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2차 계약이 대략 예상이 한 3조 5천억에서 한 4조 되는데 지금 5조 원가량 직접 공급 물량이 더 증가가 되면 더 상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폴란드 현지 공장 쪽에 문제가 많아요. 단가가 우리나라 공급 가격보다 50% 이상 비싸고 그래서 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뭐 현대제품도 지금 신고가가 예 지금 11만 6,800원인데 지금 11만 4,900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KF-21 공급 좀 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 필리핀 쪽의 수주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 생략을 하고 있는데 예, K9 A3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이 사거리가 예, 사거리가 지금 100km까지 올라간대요. 이러면은 뭐 거의 천안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무인 로봇도 지금 사업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항공기 같은 무인 항공기 KF-21 개발하면서 따라다니는 가오리 같은 세뇌대 멈티라고 하는데 그거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신규 수주로 남아있다. 또 국내에서는 요 보병 전투 차량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요 20대 20대 해가지고 지금 8조 원 계약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 사업에 블록2죠. 여기에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털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한국 항공우주도 지금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번 붕 하고 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내에 이런 이제 그 양산 계획들 지금 또 국내 한 2조 원 규모인데 K2 전지가 국내분이죠. 원래 이 국내분을 빼가지고 폴란드에 공급을 했죠. 예,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래 국내분을 빼가지고 폴란드에 먼저 줬는데 이거 국내분도 있고 그래서 국내 수주 플러스 해외 수주 쪽의 규모들이 굉장히 크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지대공 미사일 쪽 이쪽이나 또 최근에 좀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예, 사우디 쪽에 또 얘기가 좀 되고 있죠. 추가 수주.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일정을 떠나더라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수주 플러스 알파. 이게 지금 남아있고 견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1년에서 양산 설비를 갖추는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에는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LIG 넥슨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탑픽을 꼽으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에 거의 1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리고 현대로템 항공우주. 그죠? 제일 지금 속도가 느린 게 한국 항공우주예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공급을 해야 실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받치는데 이 공급에 약간 지연이 되면서 실적들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헬기나 LH 사업이나 이게 이제 본격적인 또 2차분 20대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최소 못해도 30에서 50% 30에서 50%의 실적이 업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률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하나나 현대로템이 제일 좋지만 지금이라도 늦게 참여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던 한국 항공우주가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강조했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이라면 100만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현대로템 저는 물거 충분히 15만원 이상 갈 거라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항공우주 지난번에 9만원 정도 살짝 찍고 내려왔는데 10만원 이상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방산주는 뭐예요? 짧게 볼 종목들이 아니다. 진득히 가져갈 종목이다. 진득히 큰 손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진득히 짧게 치고받을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행, 예금, 내가 종목을 고르지 못하겠다. 혹은 내가 투자 규모가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 종목들 흔들림이 있을 때, 눌림을 줄 때 밑에 추가로 또 잡으면 됩니다. 이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방산주를 계속 좀 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잘 가고 있고 실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방산주, 특히 방산주 4인방 뭐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를 못 들고 계신 분들은 2등주, 3등주를 가져가야겠죠. 그죠? 요 전략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들은 한 2, 3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산주를 들고 가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속지는 않을 거예요. 왜? 실적과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산주는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가져가자. 요거 다시 한번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